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던라면 오늘은 없었을 것이다. 의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해준 덕분에 지금은 10살이나 젊어 보입니다. 피가 끈적하고 혈관이 막히고 있나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매주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 피가 끈적하다, 혈관이 막혔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의 건강과 삶을 조용히 빼앗고 있습니다. 어지러워. 아야야, 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줘요. 병원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막힘입니다. 지난주 67세의 이창호 아저씨가 입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오른팔에 힘이 빠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족이 발병 10분 만에 119를 불러 다행히도 뇌경색 진행을 막을 수 있었죠. 의식을 되찾은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요즘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조금 저렸을 뿐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장 점도가 높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염증 지표인 CRP/CRP도 증가. 바로 이것이 끈적한 피, 즉 혈액 노무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혈액 속 지방과 단백질, 혈구가 지나치게 진해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그때 작은 죽상경화 플라크 혈관 찌꺼기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혈관이 막히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지? 날씨가 바뀌면서 그런가 봐. 날씨 탓인 줄 알았던 두통. 알고 보니 피가 너무 끈적했던 신호였습니다. 한국의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매년 약 11만 명이 뇌졸중으로, 8만 명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그중 약 70%가 끈적한 피, 즉 혈액점도 상승, 이상지질 혈증, 수분전해질 불균형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손끝이 저리고 가벼운 어지럼,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발이 살짝 붓는 정도라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피는 산속의 맑은 계곡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꿀처럼 진해지면 흐름이 느려지고 혈관은 2배로 힘들게 일해야 하죠. 결국 혈관벽이 압박을 받아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며 막히는 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심장은 좁아진 혈관을 뚫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지치며 혈관벽이 약해져 작은 혈전 하나만 생겨도 뇌나 심장이 금세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뇌졸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지?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 혈관이 막혀 책상 위에 쓰러진 이유, 그저 물을 잘못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원인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삼겹살, 튀김, 찌개, 젓갈, 소주와 맥주, 잦은 음주, 단 커피, 라떼, 에너지 음료로 시작하는 아침,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늦은 취침과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물 부족. 많은 한국인들이 하루에 물을 500, 800ml밖에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최소 1.52리터를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속의 수분이 줄어들고 단백질과 적혈구, 지방이 서로 달라붙으며 피가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순간 혈전 피떡이 만들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데는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물,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만으로도 혈액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이 음료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뇌졸중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박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료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뇌졸중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51세의 직장인 박민수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잦은 어지럼증과 심장이 두근거림 때문에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혈장 점도피의 끈적임도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늘 단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십니다. 커피가 물인 줄 알았죠.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200ml 한 컵, 점심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 몇 방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반 컵, 식단 조정 채소, 고등어, 콩류를 늘리고 기름진 고기와 튀김은 줄이기, 매일 저녁 20분 아파트 주변을 가볍게 산책. 3주 뒤 그는 다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머리가 훨씬 맑아요. 잠도 잘 와요. 검사 결과 혈액 점도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올랐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였습니다. 적당한 물 한 잔과 끼기만 있으면 돼요. 약이 아니라 물 한 잔의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꾸준함, 데이사민띵아 이런 사례를 겪을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늘 신호를 먼저 보내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할 뿐이죠. 아침 두통, 손발 저림, 어지럼증, 쉽게 피로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면 그건 이미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혈관 청소제나 급속 혈액순환 보조제를 찾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식단, 생활 습관. 한국에서는 물보다 커피가 더 익숙한 문화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라떼로 시작해 소주로 끝냅니다. 그 사이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습관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을 더하는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고마워합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리터 이상 물을 마신 사람은 800ml 이하만 마신 사람보다 혈액 점도가 15% 낮고 뇌졸중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큰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 시간마다 작은 물 한 잔을 더하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몸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손이 저리고 발이 차다면 그건 몸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부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혈액이 끈적해지는지, 어떤 한국인 식습관이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매일 마실 수 있는 한 가지 음료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고 내막을 보호하는지, 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꼭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함께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저, 박지훈 의사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혈액이 끈적해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피를 묽게 잘 흐르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의 혈액은 사실 아주 정교한 혼합물입니다. 물, 혈구, 단백질, 지방, 미네랄이 섞여 있죠. 그런데 물의 비율이 줄어들거나 지방당 단백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혈액은 점점 걸쭉하고 느려지며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은 요즘 흔한 현대식 식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구이, 튀김, 라면, 짠, 음식, 술, 그리고 단 커피를 자주 마시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혈관 벽에 조용한 염증을 만들고 결국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아침 1분만 투자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 인도텔리엄과 손상됩니다. 원래 2층은 매끄럽고 필요할 때 질산화질소 니트릭 옥시드를 분비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줍니다. 하지만 손상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소판과 지방이 그 부위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죽상플락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매끈한 수도관 안쪽에 고무 조각 하나가 달라붙은 것처럼요. 조각이 많아질수록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압력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 압력이 한계를 넘으면 그 조각, 즉 플라크가 터지며 혈전피, 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피떡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무조건 피를 묻게 한다는 표현보다 염증을 줄이고 혈중 지방을 낮추며 순환을 개선해 혈액의 점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물은 거의 안 마시면서 커피, 밀크티, 술은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음료들은 모두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의 수분을 더 빨리 빼앗아갑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혈장피의 액체 부분의 양이 줄고 그 안에 단백질과 지방, 당의 농도는 더 짙어집니다. 결국 피가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몸의 수분이 약 2%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잔 150백인, 오전 중간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그리고 자기 전 반잔 정도. 이렇게 하면 하루 총 1.52리터 정도의 물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고 성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수분량이 됩니다. 물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매일 마시는 혈관 음료가 있죠. 바로 따뜻한 사과 식초 물 또는 따뜻한 생강물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건 마트에서 파는 향 첨가 식초나 생강 음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100% 천연 발효 사과 식초 혹은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물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에는 초산 아세틱 ACT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중 지방을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혈소판이 과도하게 엉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안전한 생리적 범위 안에서요. 반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강력한 항염 작용, 혈관 확장, 그리고 가벼운 항응고 효과를 가집니다. 제대로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 일작은 술 혹은 생강 이쪽을 따뜻한 물 200ml 45cc에 타서 하루 1, 2번 식사 후에 마시면 충분합니다. 단, 위염 역류 궤양이 있는 분, 임신 중이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매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이수진 63세 님의 이야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고 피가 끈적하며 아침마다 손이 저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저는 약을 바로 처방하지 않고 생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치, 된장국, 양념장의 소금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식후 따뜻한 생강물 한 잔, 매일 저녁 30분 걷기, 고등어 연어를 주 2회 섭취하기, 기존보다 1시간 일찍 잠자기. 3개월 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액 점도가 약 20% 낮아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했죠.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머리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인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짜게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이 늘 긴장 상태라서 그래요. 그때 혈관은 계속 조여 있고 혈액의 점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마다 5분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6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심박을 안정시켜 피의 흐름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계단 오르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제2의 심장처럼 작용해 정맥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25, 30% 감소합니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돌리고 다리 펴기. 아침이 바쁘다면 저녁 식사 후 20, 30분 산책. 그 시간이야말로 혈당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 살짝 조정한 한국식 식단, 그리고 운동과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몸은 스스로 혈액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약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3, 4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밝아지고 잠이 깊어지며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낄 겁니다. 지금부터 3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먹는 3가지 한국 음식 중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과학적으로 쉽게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3부 혈관을 살리는 한국 음식 3가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식탁에서 매일 만나는 3가지 음식. 그런데 이걸 올바르게 먹기만 해도 피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흐르고 혈관벽이 탄탄해지며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까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식품은 양파파입니다. 불고기나 갈비를 먹을 때 구운 양파를 함께 먹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양파는 실제로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소판이 서로 엉기는 걸 막으며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더 많이 내보내게 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 정도 한국식으로 간단하게 조리하세요. 올리브유와 참기름에 살짝 볶거나 고등어와 함께 구워 먹거나 혹은 식초에 살짝 절여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꿀팁 하나. 양파를 자른 뒤 15, 20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 시간 동안 효소가 활성화되어 퀘르세틴의 효능이 가장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입니다. 이 생선들은 자연이 준 오메가 3지방 EPA, DHA의 보고복후입니다. 오메가 3는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관의 탄성을 높이고 혈액이 지나치게 엉기는 걸 막아 결국 혈관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0, 25% 낮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메가 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은박지에 싸서 구우거나 찜으로 익히거나 무와 양파를 넣고 약불에 조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튀김처럼 높은 온도 조리는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 지방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 통풍 가우트이 있거나 임신 중인 분은 섭취 횟수를 조금 줄이고 작은 생선이나 깨끗한 원산지의 생선을 고르면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그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마늘 대선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국민 재료죠.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으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으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익힌 마늘 3, 4쪽이면 충분합니다. 볶음, 찌개, 구이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넣으세요. 단, 까맣게 태우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니 약불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양파 플러스 등푸른 생선 플러스 마늘의 조합은 제가 혈관 삼총사세 친구라고 부르는 황금 조합입니다. 햇서기에 서울대 연구에서도 이런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8주 만에 혈액점도 끈적함가 약 18% 감소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59세 환자 김현우 씨 이야기를 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단을 이렇게 바꿨죠. 아침 오트밀죽 플러스 양파 반개 볶음, 점심 고등어 구이 플러스 데친 채소, 저녁 저염 김치찌개 플러스 두부 플러스 구운 마늘, 간식 하루 2번 따뜻한 생강물. 3개월 뒤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23G, DL 감소, 중성지방은 약 30% 감소,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평소 먹던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처럼 음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피는 스스로 조절됩니다. 약이나 기적의 보조제가 아니라요. 양파, 등 푸른 생선, 마늘. 이 세 가지는 한국인의 혈관을 지켜주는 새 친구입니다. 따뜻한 물, 저염식 채소,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을 더하면 몸은 스스로 피를 정화하고 혈압과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